안녕하세요. 남신균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저기 두 분이 저기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걸로 참 흐뭇하긴 한데 부담도 됩니다. 오늘부터 한 세 번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일스 라우팅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레일스 가이드 한글 버전 쪽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레일스 라우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라우터 부분에 대한 걸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레일스 가이드를 좀 정리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 좀 글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키노트를 2개로 작성을 했습니다. 레일스 라우터 부분이고요. 레일스 라우터의 목적 부분입니다. 레일스 라우터는 일단 요청에 그 URL을 인식하고 그 URL을 분석해서 컨트롤러와 액션에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레일스 라우터에 그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경로라고 하는 것과 URL을 생성을 해서 뷰에 하드 코딩할 필요를 없애줍니다. 이 부분은 헬퍼 부분에서 뒤에 보실 텐데요. 이 레일스 라우터는 그 레일스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안쪽에 config 폴더 안에 routes.rb 부분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컨셉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최초의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레일스는 이 리퀘스트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컨트롤러의 액션으로 분배를 하게 되고요. 액션 안에서 모델이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뷰를 렌더링해서 MVC 모델을 충분히 구현을 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던져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앞단의 라우터가 이 리퀘스트를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컨트롤러와 액션 쪽으로 분배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쾌한 구조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인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캐폴드나 이런 거 쓰면 자동으로 작성되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약간 좀 신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get 메서드를 가지고 patients에 17이라고 하는 요것이 리퀘스트가 던져지게 되면 라우터는 이거를 patients 컨트롤러의 17번 아이디 요게 routes.rb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겠죠. get 메서드로 patients의 id 값을 받게 되면 to 해서 patient의 show 액션에다가 보내라 라고 하는 routes 선언이 있고요. 이걸 분석을 해서 라우터는 params.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러는 patients, 액션은 show, id는 17번을 실어서 patients 컨트롤러로 보내게 되고요. 여기서 액션 부분이 show이기 때문에 show 액션으로 컨트롤러에서 보내게 되고 안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렌더링해서 리퀘스트를 최종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냥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예제에서 보시던 것과 마찬가지의 것인데요. config routes rb 파일에 get 메서드의 patients id 그리고 이것을 patients show 메서드로 보내라. 그리고 as 이건 named route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보내거나 할 때 as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as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에 만약에 show 메서드 안에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 부분에 만약에 저런 코드가 있다. patient는 patient 모델에서 17번 아이디를 파인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뷰에 link to helper 메서드죠. link to 해서
저기 페이션트 레코드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페이션트 패스에서 페이션트 모델을 이 객체를 실어 보내면 이 부분은 이 라우터는 저 페이션트 패스라고 하는 저 부분을 페이션츠의 17번 저기 컨트롤러 부분에 17번 세팅을 했으니까요. 저걸로 만들어서 뷰에다가 세팅을 하게 되죠. 여기 페이션트 패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 패스 헬퍼인데요. 이거는 뒤쪽에 URL 헬퍼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직접 URL을 하드코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뷰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코드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 맨 마지막 코드에 보시면 여기 저 컨트롤러 부분에서 직접 페이션트를 불러와서 뷰에다 보내줬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디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이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풀 라우팅 부분인데요. 이게 레일스 디폴트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config의 route rb 파일에다가 resources, 저거 s자 빼시면 조금 다른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resources s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photos라고 하게 되면 이 photos라고 하는 것에 대한 리소스를 라우팅을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뒷부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한 줄의 코드로 리소스 라우팅을 위한 일반적인 라우트 7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빠르게 선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스캐폴드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라우트 파일에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메서드를 한 방에 요거 한 줄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해당되는 메서드 액션은 인덱스, 요거는 이제 포토스의 컬렉션, 리스트 부분이고요. show는 개별, 아이디를 전송해서 개별 어떤 데이터를 보는 부분이고요. new는 생성을 위한, create를 위한 그냥 템플릿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는 템플릿을 위한 메서드고요. 그리고 edit는 업데이트 관련된 편집 관련된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create는 직접 작성을 하는 모델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업데이트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destroy는 삭제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액션들입니다. 총 7개가 선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크러드 부분을 레일스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요즘 크러드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게 레일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라우팅 부분이고요. 앞에서 resource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총 7개의 메소드가 이제 선언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create 부분은 이제 HTTP로 따지면 호스트로 전송이 되고요. 이 액션은 create에 매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ad 부분은 get 메서드로 전송이 되게 되고, index, 그러니까 리스트 부분하고 show, 개별 정보를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매핑이 되게 되고요. update, 패치와 put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 업데이트 액션에 매칭이 되고요. delete는 delete 메서드, HTTP 메서드로 destroy라고 하는 액션으로 매핑이 됩니다. 네, 실제로 나중에 이걸 만들어진 부분의 폼 파일을 보시면요. 사실 패치하고 풋하고 딜리트 부분은 HTTP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로 열어보시면 뒤에 메서드라고 하는 히든 태그를 가지고 거기 액션 히든 태그에 액션 이름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개의 템플릿 액션이 있고요. 이건 실제로 모델과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create 앞단에서
템플릿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뉴 액션을 위한 템플릿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에디트를 위한 액션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resources photos라고 하는 라우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의 크러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패스를 포토스로 잡게 되는 그것은 이제 포토스의 인덱스 부분이고요. 그 가로친 거는 그 크러드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가로쳐서 표시를 한 거고요. t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포토스에 new를 하게 되면 포토스 new 액션에 매핑이 되고, HTML 폼 템플릿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포스트로 포토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포토스의 create, get 메서드를 가지고 포토스 뒤에 id를 붙여서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것은 show 메서드에 매핑이 되어서 id를 params.라고 하는 곳에 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edit get 메서드로 포토스의 id, edit를 요청을 하게 되면 edit 해당 id에 관련된 모델의 edit 템플릿 쪽으로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치와 put 메서드를 가지고 포토스 id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 부분으로 실제 데이터 모델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액션이 실행이 되겠죠. delet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id에 해당 id를 갖고 있는 모델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액션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패스 헬퍼와 URL 헬퍼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액션 네임 언더바 리소스 네임 언더바 패스, 그리고 URL 헬퍼 같은 경우는 액션 네임 언더바 리소스 네임 언더바 URL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패스 헬퍼는 해당 리소스 액션의 패스, 아까 보여드렸던 포토스다, 포토스의 17번 이 부분만 만들어주게 되고요. URL 헬퍼는 패스와 함께 현재 호스트, 포트 관련된 그런 부가 정보를 함께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로컬 호스트 포트 3000번에 슬래시 포토스의 17번 이런 식으로 돌려주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 헬퍼가 생성이 되는데요. 포토스 패스는 이제 포토스의 인덱스 부분에 목록을 표시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액션 이름을 붙이게 되면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 뒷부분에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저 부분도 튜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레일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버전 이런 거 할 때 저 액션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리소스를 한 번에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토스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북스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고 비디오스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저렇게 개별로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아래 것처럼 리소시스 해서 포토스, 북스, 비디오스 하게 되면 각각 7개씩 총 21개의 액션 매핑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는 단수형 리소스입니다. 단수형 리소스인데요. 특별히 어떤 특정 아이디를 질의하지 않고 단일 자원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S가 빠져 있죠. 리소스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단수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이디를 참조하지 않고 줘야 하는 자원의 경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총 6개의 액션 매핑이 일어나는데요.
단일 조의 자원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show하고 new, edit, create, update, destroy 총 6개의 그 액션 매핑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해당되는 단수형 리소스 라우트는요, 그 단수형과 복수형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수형 컨트롤러에 매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파일 정보, 유저 프로파일 정보를 유저 리소스에 매핑을 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안에서 내부적인 처리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아이디를 참조하지 않고 하겠죠. 하지만 그 유저에 관련된 정보들은 별도로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그러니까 단수형과 복수형 컨트롤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건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단수형 같은 경우에 매핑되는 그 예제를 보시면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다른 점은 인덱스가 없다는 점 하고요. 보시면 그 new 액션, create 액션, show 액션, edit 액션, update 액션, destroy 액션이 있고요. 실제로 뒤에 파라미터가 넘어가는 게 없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수형과 복수형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리소스, 포토 하면 6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리소시스에서 포토스 하게 되면 7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 두 라인을 가지고 13개의 액션 매핑을 만들어낸 셈이 됩니다. 동일 컨트롤러에 매핑된, 이 경우에는 그 동일 컨트롤러인 포토스 컨트롤러에 매핑되는 단수형과 복수형 라우트를 동시에 생성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수형의 그 패스 헬퍼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네임스페이스에 관련된 라우팅인데요. 액션 컨트롤러를 쭉 만들다 보면 특정 그룹으로 컨트롤러들을 묶고 싶은 케이스가 발생을 하죠. 많은 경우는 이제 그게 관리자 모듈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래쪽처럼 그 어드민 디렉토리 안에다가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들고 클래스에서 그 어드민 접도사를 붙여서 어드민 호스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클래스를 작성했다고 하는 경우는 위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하고 어드민하고 리소스를 선언하게 되면 그 어드민 슬래시 호스트라고 하는 그 경로를 가지고 라우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컨트롤 묶음을 네임스페이스 아래 정리할 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관리자 관련 컨트롤러들을 오타가 있네요. 어드민 네임스페이스 아래 묶고 어드민 패스를 가지고 접속하고자 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라우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 네. 질문하네. 저기서 두 번째 박스에서 네. 컨트롤러스 슬래시 다음에 어드민이 빠진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 어드민 네임스페이스를 써서 디렉토리로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 혹시 이해하시는 분? 제가 질문한 건 여기 지금 네임스페이스 어드민 썼을 때는 디렉토리로 컨트롤 디렉토리 밑에 어드민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아래다가 호스트 컨트롤 라인을 넣어야 이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듈 부분이고요. 모듈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게 폴더를 그것은 그 모듈 그렇죠. 폴더로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고요. 여기 지금 보면서 잘 안 보인 것 같은데 컨트롤러 밑에 어드민이고요. 어드민 아래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는 서브스크립션스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드민에 어드민 접두사를 붙여서 서브스크립션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를 쓰면 아예 다른 개발을 컨트롤러로 이제 저렇게 관리하기 어렵죠. 관리할 때 이제 어드민 관련된 건 한 폴더에 묶고 싶은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서브스크립션스 컨트롤러는 어드민 밑에 있고요. 어드민 접두사를 가진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임스페이스 어드민하고 리소시스 서브스크립션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개수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인덱스 메서드에 매핑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네임스페이스 매핑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네임드 헬퍼, 패스 헬퍼가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앞에 붙였던 어드민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에 어드민 접두사가 이렇게 따라서 이름 네임드 헬퍼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new 메서드, create, show, edit, update, destroy 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어드민 관리 기능은 다 이제 한데 묶어 놓긴 했는데 굳이 이걸 어드민 호스트 컨트롤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 스코프 모듈의 어드민 두 하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호스트 컨트롤러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그 특정 그 접두사가 붙어 있는 컨트롤러를 그거 없이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그 어드민 접두사가 붙은 아까 그 모듈을 접두사 어드민 없이 라우트 하고 싶을 경우에 그 저 위에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은 분명 어드민 접두사가 붙은 그 모듈이지만 실제로는 호스트의 그 패스로 그 라우팅이 되겠죠. 그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그 스코프 어드민 두 하고 리소스를 선언을 하시게 되면 접두사가 없는 저 컨트롤러를 앞에 저 어드민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그 라우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해봤는데 특정 모듈 접두사가 없는 컨트롤러를 접두사를 붙여서 라우트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그 모듈 접두사 없이 호스트 컨트롤러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서 어드민 포스트로 라우트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되고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은 동일한데 그 아래 것은 이제 한 줄로 선언하고 싶을 때 뒤쪽에 패스를 붙여서 저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어드민 디렉토리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앞에 URI에서 어드민 저걸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여기도 그 마찬가지로 위에 거와 아래 거 동일한데요. 한 줄로 선언하고 싶을 때 뒤에 모듈 붙여서 선언을 하게 되시면 이게 사실 처음에 조금 헷갈렸는데 그 스코프에 모듈을 붙이는 것과 그냥 모듈 없이 붙이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전혀 반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스코프 부분인데요. 실제로 네임스페이스 리소스 매핑을 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어드민을 붙여서 했을 때 패스는 저렇게 어드민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네임드 헬퍼는 그냥 포스트 패스, 뉴 포스트 패스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도 디렉토리는 필요 없는, 실제로 물리적인 디렉토리는 없는 거죠. 이 예제는 이 앞쪽에 있는 거에 실내니까 실제로 디렉토리는 없죠. 물리적인 디렉토리는 물리적인 디렉토리는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일단은 간단히 보게 되면 일단 호스트 컨트롤러가 하나가 있고요. 이건 그냥 스캐폴드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린 그 부분이고요. 라우트 일단은 그 전에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요. 만들다 보면 이 라우트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make 라우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라우트 파일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get 메서드로 뭐 페이션츠 테스트 그러면 페이션츠 컨트롤러의 테스트 액션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리고 get 메서드로 그 페이션츠의 아이디를 실어서 보낸다. 그러면 show 메서드로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가장 기본적인 그 라우트 get 메서드를 가지고 페이션츠의 테스트 액션으로 보내는 이런 케이스. 요거는 제가 레이아웃에다가 그 디버그 파람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파람스에 어떤 값이 실려서 가는가를 레이아웃에다 선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값이 파람스로 넘어가는 그런 값인데요. 컨트롤러는 페이션츠, 액션은 테스트라고 하는 이 값이 파람스에 실려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되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get 메서드로 페이션츠의 id를 실어서 보내는 경우는 to 그래서 이거는 페이션츠 컨트롤러의 show 액션에 매핑이 된다. 페이션트로 데이터를 좀 넣는 게 있는데요. 없나? 그럼 파람스의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는 페이션츠, 액션은 show, id 값에 1이 실려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질의를 해서 요거는 그냥 표시를 한번 해줘본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소시스 이 부분은 사실은 매치 부분은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요 부분을 매치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경로 페이션츠의 ID 파라미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페이션츠의 show 액션에 매핑시켜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됐는데 3점 몇이었나? 거기서부터 포스트와 get을 같이 보내면 위험하다. 같은 방법을 처리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via 라고 하는 것에서 get 메서드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푸시는
소스를 써주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매치 부분에 여러 개의 메서드를 같이 보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엔 이렇게 어레이로 여러 개를 실어서 그러면 버릴 때 수정값에다가 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저기 그렇죠. 네, 그런 식이고요. 만약에 모든 메서드에 다 매핑을 시키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all 이런 걸 실어서 보내면 되는데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디폴트라고 하는 리소스 풀 라우트 부분이고요. 선언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도 역시 제가 스캐폴드로 만들어 놨고요.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아까 봤던 거에서 메이크라우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티클스에 관련된 메서드들이 쭉 선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패치와 푸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있지만 별개의 것은 아니고요. 7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부분의 것은 제가 이제 따로 커스텀으로 추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사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뒷부분에 나온 얘기라서 지금은 그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7개를 만들어 줬는데 메서드를 다른 방식으로 추가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소스 안쪽에다가 do라고 해서 블록을 설정을 하시고 컬렉션 아니면 뒤에 나오는데요. 멤버스였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드리겠습니다만 멤버는 이제 ID 값을 받는 단일 메서드고요. 컬렉션은 인덱스처럼 이제 리스트 그런 부분을 반환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ID나 이런 값은 파라미터 값은 받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임스페이스 부분이고요. 네임스페이스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Subscriptions 컨트롤러가 실제로 앱의 컨트롤러스 안에 어드민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앞에 어드민 적두사를 붙여서 어드민 관련된 모듈로 묶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 라우트에서 네임스페이스 어드민 do에서 resources subscriptions 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안 보이네. 어드민 적두사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크라우트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인가? 이 부분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 슬래시 subscriptions 부분이 이 앞에 어드민 적두사를 붙어서 가게 되고요. 보시면 아까 헬퍼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에 어드민 적두사를 붙여서 헬퍼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코프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스코프는 지금 안 해봐서. 프로그램 모델을 나오고 있고 아까 프로그램 저희는 해식 값을 넘기는 거죠? 네. 서브스크립션스에서 어드민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었지? 스코프 슬래시 어드민이었네. 문제방 엔드거든. 엔드. 네. 그러면 원래는 접두사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어드민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저 부분 그 패스 헬퍼 부분은 그냥 그대로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이게 네임스페이스 라우팅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고요. 중첩 리소스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을 적절히 잘 맞춰주셨네요.